김도연은 어머니의 국밥집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이 그의 무거운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죠. 방금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이제 텅 빈 가게를 바라보며 울컥하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지쳐 보였고 눈가에는 뚜렷한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40이 넘은 나이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국밥 냄새가 그를 반겼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끓인 국밥 냄새가 아직도 가게 곳곳에 배어 있었어요. 도현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보아왔던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죠. 그래도 이 가게만큼은 내가 지켜볼게요, 엄마. 도현의 목소리가 텅 빈 가게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도현은 이 작은 국밥집을 부끄러워했었죠. 친구들이 놀러 올까봐 늘 걱정했고 어머니가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올 때면 못 본 척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도현의 모습을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아픔을 도현은 외면했었어요. 국밥 한 그릇, 얼마나 대단하다고 평생을 바치세요? 도현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내뱉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도 그저 웃으며 말했었죠. 국밥 한 그릇이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틸 힘이 되는 거야. 주방으로 들어간 도현은 어머니가 항상 서 있던 자리에 섰습니다. 커다란 국물솥과 빛이 바랜 도마, 무수히 많은 칼질로 도련한 도마는 어머니의 살 그 자체였어요. 도현은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솥이 마치 어머니의 체온을 간직하고 있는 것만 같았죠. 창가에 걸린 작은 사진에는 젊은 시절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어머니는 도현이 기억하는 모습보다 훨씬 생기 넘쳐 보였어요. 아마도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의 모습이었겠죠.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선 것은 자신이었어요. 비록 요리에 대한 지식은 전무하지만 마지막으로라도 어머니의 공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며 도현은 다짐했어요. 엄마, 이제는 제가 이 가게를 지킬게요. 첫날부터 도현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국밥의 기본적인 조리법은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만의 특별한 맛을 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오랜 단골 손님들은 한 숟가락 맛을 본 후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이어받았다고 해서 왔는데 역시 어머니의 손맛은 아니네. 손님들의 속삭임이 주방까지 들려왔어요. 도현은 몇 번이고 레시피를 수정해 보았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어머니의 맛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 맛을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도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었어요.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고 도현의 자신감도 함께 바닥을 쳤습니다. 가게 맞은편에는 번듯한 프랜차이즈 국밥 체인점이 들어섰어요. 깔끔한 인테리어와 균일한 맛, 다양한 메뉴로 젊은 손님들을 끌어모았죠. 반면 도현의 가게는 낡고 오래된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테이블과 의자도 이제는 삐걱거렸어요. 어머니는 손님들의 편안함보다 국밥의 맛에 모든 정성을 쏟았지만 그 맛을 재현하지 못하는 도현에게는 이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도현은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대로라면 2달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일구어온 가게를 망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처럼 하지 못했어요. 도현은 결국 폐업을 결심했습니다.
벽에 폐업 예정이라는 작은 공지를 붙이고 남은 재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써온 도구들을 상자에 담으며 도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어머니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했고 어머니의 자랑이었던 국밥집도 지켜내지 못했죠. 폐업 전날 도현은 마지막으로 가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어요. 가끔씩 찾아오던 나이 지긋한 단골 할아버지였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 할아버지는 늘 혼자 와서 말없이 국밥을 먹고 갔었죠. 아직 영업하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무슨 메뉴로 드릴까요? 할아버지는 늘 그랬듯 말없이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도현이 마지막으로 정성을 다해 끓인 국밥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한 모금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평소보다 오랜 시간 국밥을 음미하는 모습이었죠. 내일부터 문 닫는다는 소리가 맞나?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자주 들려주셨는데 죄송해요. 어머니처럼 국밥을 잘 끓이지 못해서. 손님들이 많이 떠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깨끗이 비우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 가게, 나랑 다시 열어보지 않겠나? 도현은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단골 손님이긴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제안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이호철 한식당 풍미 대표. 도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호철이라는 이름은 한식 요리계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대가였어요. 여러 유명 한식당을 소유한 대기업 요식업체의 대표였죠. 그런 인물이 왜 이런 작은 국밥집에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호철 할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슬럼프에 빠져 요리를 포기하려던 시기가 있었네. 그때 우연히 이 국밥집에 들어왔고 자네 어머니가 끓여준 국밥을 먹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도현은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가 그런 유명인과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호철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그날 맛본 국밥에서 나는 요리란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것임을 깨달았네. 그날부터 이 국밥을 잊지 못해 가끔씩 혼자 찾아와 식사하곤 했지. 이호철의 눈에는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도현은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늘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하던 어머니였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일을 했던 것이었죠. 도현 씨 어머니의 맛을 기억하고 싶어서 계속 다녔다네. 그 손맛은 따라갈 수 없지만 어머니의 가게를 지키겠다는 진심은 전해졌어. 그리고 손맛을 되살리는 것. 그건 어느 정도는 훈련으로 되더군. 이호철은 도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내가 투자하고 레시피도 코칭해 줄 테니 함께 이 가게를 다시 열어보지 않겠나? 도현은 할아버지의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이미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던 가게였지만 어머니의 국밥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도현과 이호철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호철은 자신의 전문 요리사들을 데려와 가게 리모델링을 시작했어요. 낡은 인테리어는 깔끔하게 바뀌었지만 어머니의 흔적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특히 주방의 기본 구조와 어머니가 쓰던 도구들은 최대한 보존했어요. 요리의 기본은 재료에 있네. 이호철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도현을 데리고 새벽 시장을 다니며 최상의 식재료를 고르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특히 국밥의 핵심인 육수를 위한 고기와
뼈를 고르는 안목부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이제야 어머니가 왜 항상 새벽에 나가 직접 장을 봤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너무 비싼 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건 신선함과 균형이야. 이호철의 말에 도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기를 고를 때 색깔과 결을 보는 법, 뼈의 상태를 확인하는 법, 채소의 신선함을 판단하는 법까지 세세하게 배웠어요. 어머니는 이런 것들을 모두 혼자 터득했을 것이라 생각하니 더욱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육수를 끓이는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이호철은 도현에게 어머니의 방식을 최대한 기억해보라고 했어요. 도현이 어린 시절 희미하게 기억하는 어머니의 움직임들, 불 조절 방법, 재료를 넣는 순서 등을 하나하나 되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이호철은 그것에 과학적인 설명을 덧붙여 주었죠. 온도와 시간이 맛을 결정하네.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면 깊은 맛이 나오지 않아. 도현은 매일 같은 국밥을 수십 번씩 끓였습니다. 이호철은 매번 맛을 보고 조언을 해주었어요. 어느 날은 간이 약하다고, 어느 날은 육수의 깊이가 부족하다고, 또 어느 날은 재료의 비율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처음에는 좌절감이 들기도 했지만 도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이 맛을 어떻게 혼자서 완성했을까? 도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호철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사랑 때문일세. 자네 어머니는 이 국밥에 사랑을 담았어. 그 마음이 맛의 비결이었지. 도현은 그제야 어머니가 평생 국밥을 고집했던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성과 마음을 담는 그릇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 도현도 자신의 방식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의 준비 끝에 가게는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은 어머니의 국밥으로 바뀌었지만 벽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도현은 긴장된 마음으로 첫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초반에는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프랜차이즈 국밥집에 익숙해진 손님들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습니다. 맛이 예전과는 다르네요. 한 손님의 말에 도현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의외였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에요. 또 올게요. 점점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 시절부터 오던 단골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도현의 국밥이 어머니의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도현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의 국밥에서 어머니의 마음이 전해진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현이 바라던 것이었으니까요. 이호철도 매일 한 그릇씩 국밥을 먹으며 도현의 발전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끔은 작은 조언을 건네기도 했지만 점점 그런 날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자네만의 맛을 찾아가고 있군. 이호철의 말에 도현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를 기본으로 하되 자신만의 해석을 더해갔어요. 어머니는 전통에 충실했다면 도현은 거기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죠. 하지만 그 변화는 결코 본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맞은편 프랜차이즈 국밥집과의 경쟁도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은 빠른 서비스와 화려한 마케팅으로 젊은 손님들을 끌어모았어요. 반면 도현의 가게는 정성과 깊은 맛으로 승부했습니다. 처음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지만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진짜 국밥 맛을 보고 싶으면 어머니의 국밥으로 가보세요. 지역 맛집 블로그에 이런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하루하루 발전해 나갔어요. 어머니의 정신을 배우며 동시에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현은 어머니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국밥 한 그릇이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틸 힘이 된다. 이제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도현 자신의 신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을 때 어머니의 국밥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점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열고 저녁 늦게까지 손님들로 붐볐어요. 도현은 지치기도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느꼈던 보람을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된 것 같았죠. 어느 비 오는 날, 한 할머니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80이 넘어 보이는 그 할머니는 도현의 어머니와 오랜 친구였다고 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이 동네에 살았고, 가게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단골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어머니, 그 국물 맛. 그거네요. 맞아요. 이 맛이었어요. 할머니의 말에 도현도 함께 눈물이 났습니다. 옆에 있던 이호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완성됐군.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도현과 이호철은 소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도현은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의무감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자신의 삶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제 국밥이 어머니의 맛과 비슷해졌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이호철은 천천히 소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비밀이 뭔지 알아? 자네가 이제 진심으로 요리를 대하게 됐다는 거야. 기술은 배울 수 있어. 하지만 마음은 스스로 찾아야 하는 거지. 그 말에 도현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어머니의 레시피를 따라하는데 급급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 국밥을 끓이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어머니의 맛에 가까워질 수 있었던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고 음식은 기억으로 먹는 거라네. 이호철의 말이 도현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머니의 국밥에는 평생 모든 것을 바쳐온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고 이제 도현의 국밥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엄마, 저도 이제 당신처럼 국밥을 끓일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은 단순한 고백이자 어머니에 대한 사과였고 또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도현은 이제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더 이상 국밥집 아들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도현은 국밥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힘든 삶 속에서도 가게를 지키며 매일같이 국밥을 끓였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국밥집이 결국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균일한 맛과 빠른 서비스는 처음에는 매력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진심이 담긴 음식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도현의 가게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정성이 담긴 음식을 알아보는구나. 도현은 그날 저녁 가게를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믿어왔던 것처럼 진정성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었어요. 도현은 이제 어머니의 삶을 더 이상 평가하지 않고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변화했죠. 가게를 마감하며 도현은 주방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어머니의 사진 앞에 잠시 멈춰 섰어요. 예전에는 그저 지친 표정의 어머니로만 보였던 사진 속 모습이 이제는 강인함과 사랑이 담긴 얼굴로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왜 그렇게 국밥에 모든 것을 바치셨는지. 도현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머니가 항상 하던 말이 생각났어요. 음식은 사랑이야. 그 마음이 전해져야 비로소 진짜 음식이 되는 거야. 처음에는 그저 뜬구름 잡는 말로 들렸던 그 말이 이제는 깊은 진리로 다가왔습니다. 도현은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고 매일 그 믿음으로 국밥을 끓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현은 가게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국밥이라는 간판 아래에 작게 그리고 아들의 마음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결심했어요. 그것은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면서도 도현 자신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도현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린 시절 도현의 생일 파티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 도현의 졸업식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병상에서도 도현을 위로하던 모습까지. 엄마는 언제나 거기 계셨는데 제가 못 봤던 거네요.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깨달음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여느 때와 같이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더 많은 손님들이 따뜻한 국밥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며 도현은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도현은 바쁘게 주문을 받고 국밥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젊은 커플이 우산을 들고 들어섰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들은 비에 옷이 약간 젖은 상태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메뉴로 드릴까요? 도현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대답했어요. 저희 처음 왔는데 가장 유명한 메뉴로 2그릇 부탁드립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 그대로 정성을 다해 2그릇의 국밥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직접 테이블로 가져다 주었죠. 어머니의 전통 국밥입니다. 천천히 드셔보세요. 젊은 커플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고 조심스럽게 국밥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모금을 마신 여자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남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진짜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도현은 그들의 반응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따끈한 국밥을 보고 함께 환하게 웃는 모습이 어쩐지 도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어머니가 말했던 국밥 한 그릇의 힘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왔을 때 도현은 물었습니다. 혹시 처음 방문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여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 동네에 산 적이 있으신데 그때 이 가게의 국밥을 자주 드셨대요. 저희가 이 근처에 이사를 왔는데 꼭 한번 와보라고 하셨어요. 도현은 놀랐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여자가 이름을 말하자 도현은 기억이 났어요. 어머니의 단골 중 한 명이었던 분이었습니다. 도현이 어릴 때 종종 보았던 얼굴이 떠올랐죠. 어머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겠다고요. 커플은 환하게 웃으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도현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국밥이 이제는 새로운 세대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추억과 따뜻함, 그리고 사랑이 담긴 전통이었죠.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문 앞에 나와 젖은 바닥을 닦았어요. 그때 멀리서 이호철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현은 손을 흔들며 반겼죠. 오랜만입니다. 국밥 한 그릇 드시러 오셨나요? 이호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따라 생각나서 말이야. 자네 어머니가 처음 내게 국밥을 대접해 주셨던 날도 이렇게 비가 갠 뒤였어. 두 사람은 나란히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도현은 정성껏 국밥 한 그릇을 준비했어요. 이호철은 천천히 국물을 음미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자네만의 맛이 됐군. 어머니의 맛을 기억하면서도 도현 씨만의 색깔이 더해졌어. 도현은 감사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주방 한켠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저도 이제 당신처럼 국밥을 끓일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은 이제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이루어진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면서도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었어요.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온기처럼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를. 문 밖으로 다시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도현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어머니가 그랬듯이 도현도 이제 국밥 한 그릇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따뜻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죠.